네, 관련 내용은 정치 전문가들과 함께 깊은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자, 들으신 것처럼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 여사 문자 메시지를 둘러싼 내부 갈등이 거의 최고조에 달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자, 제2의 연판장 논란으로 불거진 상황에 각 후보들 다양한 목소리를 냈는데 추가로 한번 더 듣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시죠. 연판장의 주동자들이 지금 특정 캠프의 핵심 멤버들입니다. 실제 진짜 연판장 사태의 주동자였던 사람들이 지금 연판장으로 이걸 프레임을 짠다라는 거, 이거 내로남불이고요. 제가 그냥 그저 웃지요. 아니 작년 연판장 프레임을 그대로 갖다 써서 뭔가 피해자인 것처럼 엄청 말씀들 하시려고 하는데 이 작년 연판장과는 다르니 연판장 호소인 같다.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빨리 사과하고 매듭짓는 게 낫고, 원희룡 후보도 더 이상 이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마라, 자제해라, 이용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연판장 작년에 한창 나왔던 얘기 같은데 다시 한번 등장을 했는데, 자, 어쨌든 이런 봉쇄에 대해서 한동훈 전 위원장, 황교안 후보는 SNS에다가요, 여론이 나쁘다고 해서 놀라서 연판장 취소하지 말고 그냥 계속해라 이렇게 좀 맞받아친 상황인데, 서 변호사님 상당히 격앙된 입장입니다. 지금 양측 다. 아마 이제 그 김기현 대표하고 나경원 그때 그 의원이 붙었을 때요. 예. 그때도 이제 그 초선들 연판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제가 이제 그 나경원 좀 이게 옹호를 많이 해줬거든요. 예. 근데 그때 연판장 돌렸던 분들 중에 지금 한동훈 캠프의 그 핵심들이 많아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장동혁, 예. 그다음에 그 배현진, 당시 초선들이요. 그렇죠. 초선들. 초선들이. 예. 그다음에 그 김혜지, 그다음에 김영동 비서실장 있잖아요. 예. 이분들도 이게 연판장에 이름 올렸어요. 저는 어떤 연판장이든 이게 다 잘못됐다 봅니다. 예. 그러면 이제 그 한동훈 캠프에 있는 그분들도 우리 그때 나경원 때 우리가 경솔하게 잘못 돌렸다. 그때 대통령실이 뜻을 받아가지고 나경원 주저앉히려고 이게 연판장 돌린 거 그부터 이게 반성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연판장도 잘못됐다. 저는 어떤 형태의 연판을 다 잘못됐다 보거든요. 예. 이게 객관적인 평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런 행태는 이제 절대 없어져야 된다. 연판장은 예. 이렇게 봅니다. 정치인 부위장님, 어쨌든 문자 무시 논란으로 사실상 수세에 몰렸었다라는 게 한 전 위원장인데, 이번 건으로 해서 좀 뒤집을 수 있겠다, 이렇게 좀 기회를 잡았다라고 보는 걸까요? 어떤 걸까요? 글쎄요, 저는 수세에 몰렸다고 보지도 않고요. 그렇습니까? 오히려 지금 연판장이라는 단어가 지금 다시 떠올랐다는 것은 저는 국민의힘을 비롯해서 지금 정부 여당에 매우 안 좋은 징후다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 정치권에서 보통 얘기하는 게 사실보다 중요한 게 인식이다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예. 지금 대통령실에서는 본인들이 전당대회 개입 안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전당대회 출마 의사가 거의 없었던 원희룡 후보가 갑자기 사실상 윤심을 등에 업고 지금 나왔고, 지금 윤심을 등에 업은 또 다른 원외위원장들의 당협위원장들이 지금 연판장을 주도하고 있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서 국민들은 대통령실이 지난 3.8 전당대회와 마찬가지로 역시나 뭔가 그 외곽에서 개입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인식하고 계시거든요. 저는 이게 매우 큰 독이 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개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3.8 전당대회 때는 김기현 후보를 당선시켰지만 이번에 만약 당선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초라한 득표율을 나타냈을 때 대통령실에 영향력이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통령실이나 아니면 윤심들, 친윤들의 이런 개입이 오히려 이런 전당대회 이후에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을 부추길 수 있다. 오히려 이건 자충수를 두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레임도 부추길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고요. 어쨌든 이 연판장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 박종진 당협위원장인데, 여기 지금 당대표 선관위에 소속돼 있어서 더 문제가 됐던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본인은 사의를 표시했는데요. 예. 주의 조치만 이제 끝났는데 본인은 이제 그 누가 좀 부탁을 해서 알아봐준 거에 불과하다 이래서 선처가 된 것 근데 같아요. 어쨌든 선관위에 소속돼 있으니까 문제가 될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 주의를 지금 준 거였고요. 예. 실제는 이제 그 아마 주도는 아닌 것 같아요. 주도는 이제 그 남양주의 왜 원외 조광안 후보 있잖아요. 예. 이런 분들, 또는 이제 그 최고위원 놓았던 분 중에 이상규 후보나 이런 분들이 이제 그 몇 분이 거론되고, 아마 이제 그 이분은 박종진 이분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단순하게 전화만 좀 돌린 걸로 요청이 봤는데, 왔기 때문에 했다. 예. 돌렸다. 근데 그것도 부적절하죠. 선관위원님 이게 엄중하게 중립을 지켜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전당대에 물을 흐리면 안 되거든요. 본인은 앞으로 이게 더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에서 친윤계입니다. 장해찬 전 최고위원인데, 총선 이후에 자맹을 하다가 이번 건 대비해가지고 좀 다시 좀 등장을 했는데
뭐 김 여사 문자 연락이 한 번이 아니라 5번을 했는데 아무것도 응답 안 한 것은 해당이다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여기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적절하다 보십니까? 아마 근데 장해찬 최고위원은 이제 그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상당히 좀 감정이 안 좋을 것 같아요. 좀 있다. 어떻게 보면 이게 공천을 갖다가 박탈한 거 아닙니까? 경선 이겼는데. 부산 수영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공격할 수 있는 거고 제가 보기에 그 응답 안 한 게 저는 해당 행위다까지는 좀 이게 어렵다 봐요. 해당 행위까지는 아닌데 응답 안 제 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영부인도 이게 공적인 관계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영부인이 뭐 5번이든 문자가 이래 와서 진심으로 좀 상의를 하려고 하면 예. 최소한의 답은 해주는 게 예를 들어 이제 여사님 이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니까 공적으로 이제 대통령실하고 상의해서 알아서 하십시오 라든지 아니면 이게 여사님 제 뜻은 사과하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국민 눈높이에 이렇게 건의를 하든지 뭔가 이게 좀 답은 해주는 게 저는 맞지 않나. 그냥 씹어버린다는 거는 이게 그 전략적 판단에도 문제가 있다. 인간적인 도리는 말할 것도 없고 실제 옛날에 검찰총장 때는요. 카톡으로 한 300분 이상 한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부적절해요. 오히려 이게 총장 부인하고 이게 카톡하는 거 이거는 사적 관계입니다. 근데 대통령의 부인, 영부인은 공적 지위입니다. 따라서 이제 그때 아마 문자가 왔을 때 충분히 상의해서 사과를 이끌어내든지 아니면 이게 최소한의 뭐 알아서 하시라고 대통령 상의해서 근데 제 의견은 사과 쪽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그 좀 정치력을 발휘했으면 어떨까 이런 데 아쉬움은 있어요. 네. 근데 그걸 가지고 해당 행위다라고까지는 이게 좀 과하다 봅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여기에 문자 무시 의혹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도 한 방송에 출연해서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어떤 얘기했는지 듣고 오시죠. 그러니까 이제 뭐 예의 없다는 비판을 이제 받으시니까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을 겪은 적이 과거에 많이 있잖아요. 저는 더 공사 구분을 철저히 하면서 정치 생활을 하겠습니다. 근데 어저께 말씀은 사과가 뭐 저한테 사과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제 허락이 필요한가요? 제가 그리고 요구를 강하게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였고요. 제 허락이 뭐가 더 필요하죠? 저는 하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어떤 답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제가 그런데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지금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죠. 저는 이제 이런 프레임이 이해가 안 간다는 겁니다.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그게 무슨 말이지? 네, 홍신 부의장님. 저 때문에 사과 안 했다? 대통령실에서 알아서 할 문제인데 왜 나의 얘기를 안 했다고 사과 안 했지? 이런 반응이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는데요. 설득력 있습니까? 왜냐면은 대통령실에서 정말 김건희 여사가 정말 사과를 하고 싶었다면 예. 그리고 문자 공개된 거의 내용에 보면은 우려가 있다. 공개를 이걸 사과를 하게 될 경우 지지율 하락에 줄 수 있기 때문에 우려가 있다. 그러면 정말 그게 진정성 있는 내용이었다면 총선 이후에 하면 되잖아요. 총선 끝나고도 사과할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를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 지금 문자 공방, 이 진실 공방이 펼쳐졌을 때 어디에 더 진정성이 있고 어디에 더 신뢰를 할 수 있느냐? 저는 지금 한 후보가 말하는 쪽에 더 무게감이 실린다. 왜냐하면 진정성이 없어요.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 KBS 대담이나 이런 기회를 통해서 충분히 사과나 유감의 표명을 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예. 하지 않았고 시기상으로도 총선 이후에도 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오늘이라도 하면 됩니다. 그거에 대해 유감 표명하면 되는데 여전히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 의견을 갖고 있는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안 하는 것이고요. 저는 그리고 뭐 이거에 대해서 사과를 할 수 있는데 막았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가 해당행위다. 아까 그리고 장례찬 최고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예. 하지 않았어요? 그 시기, 딱 그 시기에 장례찬 최고가 당시에 본인의 뭐 유튜브나 이런 방송을 통해서 사과하면 절대 안 된다 이런 이야기하고 다녔거든요. 그런 분이 지금에 와서 국민의힘 소속도 아닌 분이 그런 걸 마치 대변하듯이 얘기하고 있는 이런 상황. 저는 국민들이 보시기에 이게 지금 참 아이러니하다. 대통령실이나 영부인의 문자와 둘러싼 이야기를 당을 떠난 사람이 그거를 막 대변하듯 얘기하고 있는 이 상황을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참 우려스러운 상황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제 많이 이런 내용이 공개됐기 때문에 판단을 하시리라 생각되는데 어쨌든 설득력이 있다는 성치훈 부의장 말씀이셨고 아이러니하다 이런 부분까지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서정욱 변호사님, 예. 한동훈 전 위원장은 아니 공식 채널 통해서 대통령실 통해서 얘기하는 게 맞지 왜 사적으로 내가 답을 해야 되냐 이거거든요. 뭐 여러 해석을 나올 수 있으니까. 뭐 그거는 이제 제가 두 가지로 좀 지적하면요. 예. 조금 전에 말했지만 이게 검찰총장 부인일 때 카톡은 사적 관계예요. 예. 그런데 대통령 영부인이고 당사자잖아요. 대통령의 영부인이 완전 사인입니까? 영부인에게 부속실도 지금 두라고 하잖아요. 네. 그다음에 저는 공적인 관계 측면이 있다 봐요. 영부인과의 대화도 공적인 채널이다. 대통령 영부인과 그다음에 이 비대위원장 관계도
공적으로 저는 볼 수 있다. 개인적으로 완전 순수한 사인가는 아니고 당사자니까 예. 그때 정치를 좀 발휘해서 어떻게든 이렇게 사과를 좀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게 맞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예. 자, 그다음에 그걸 떠나서 그러면 그 한 위원장이 김건희 여사하고 이게 평생 사적 관계는 이게 평생 안 했습니까? 딱 이게 전화 오면 항상 딱 끊고 연락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게 20년 검사 생활 중에 사적으로 이게 소통한 게 한 번도 없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평생 이게 완전히 뭐 눈에는 안 아플 정도로 이게 넥타이도 주고 이렇게 형수처럼 지내다가 진짜 이게 김건희 여사 어려울 때 그때는 우리 사적인 통로 이제 하지 맙시다. 하하. 이렇게 하는 게 매정한 게 맞는가? 이것도 이게 지적하고 싶고요. 예.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면 과연 이게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 한 위원장이 대표가 되더라도 인간적인 신뢰가 회복될 수 있을까요? 불편해진 관계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이게 나는 아무 잘못 없고 왜 사과 당신들이 알아서 하지 내가 뭐냐 이런 식으로 이게 계속 돌파하면 그러면 이게 김건희 여사가 아주 한동훈 뭐 이게 좋아할까요? 그렇잖아요. 대통령하고 이게 관계를 회복하는 게 신뢰가 중요하잖아요. 네. 이러면 이게 진짜 전륜할 겁니까? 이제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하고는 아예 사적으로는 아무 소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할 겁니까? 제 말은 이게 말이 틀린 건 없어요. 한 위원장만이 다 알아요. 그럼 이게 옛날에 유승민 의원은 배신자 몰릴 때 뭐 틀린 말 했나요? 정신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박근혜 대통령한테 틀린 말 한 게 있습니까, 유승민? 근데 왜 배신자 프레임 몰립니까? 알겠습니다. 그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예. 한 위원장이. 어제 서정욱 변호사님은 이 한동훈 전 위원장의 어떤 대응이 이번 대응에는 좀 비판적인 시각을 좀 갖고 계신 것 같고요. 자, 성치훈 부의장 하나 또 이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이 원 후보가요, 원희룡 후보가 한동훈 후보가 이제 비대위원장 시절에 가족과 인척을 사적 공천한 적이 있다며 의혹을 어젯밤인가 제기했는데 예. 여기 대해서 한동훈 후보는 그런 사실 없다. 즉시 사과하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 거의 뭐 당이 거의 쪼개질 것 같은 분위기예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구체적인 게 지금 안 나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지난 총선을 되돌아보면 저는 한 원희룡 후보를 공천해줬던 것이 사실 이렇게 좀 사적 인연이 아닌가. 같이 장관도 했고 예.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원희룡 후보가 나간 지역 그 계양을 지역에 20년 동안 활동을 했던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을 어떻게 보면 제껴두고 전략 공천을 줬습니다. 그런 과정이 제가 보기에는 이건 사적 공천에 가깝다라고 느껴졌는데 그걸 수혜를 받은 원희룡 후보가 이런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는 것. 이게 점점 진흙탕 싸움으로 가고 있는 것이 저는 2007년 한나라당 대선 후보 경선 박근혜 후보와 이명박 후보가 붙은 이후에 그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갔거든요. 예. 그 경선 과정에서 서로 의혹 제기를 했던 것들이 나중에 그때 BBK도 나왔고 그때 최순실도 나왔습니다. 나중에 그 상대 후보가 안 좋은 일을 겪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고 보는데 지금 국민의힘 경선 과정이 그렇게 보이는 게 안타깝습니다. 당시가 심합니까? 지금이 심합니까? 전 지금이 더 선을 넘어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손을 넘어가고. 근데 있다. 이 부분은 제가 근데 양쪽 캠프다 취재를 좀 해보니요. 예, 어떤 내용입니까? 아마 이제 원희룡 후보도 원래 이제 폭로할 때요. 폭로는 처음부터 다 안 깝니다. 일단 이게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고 지금 많이 갖고 있다. 이 이겁니까? 상대가 예. 이제 강하게 놓으면 이게 막 이슈가 되고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질 때 그때 공개하거든요. 예. 아마 이게 원희룡 후보 측에서 아무 근거 없이 가족과 인척을 뭐 사적 공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렇게 할 리는 없죠. 따라서 이제 그 아마 2탄, 3탄으로 계속 조금씩 카드를 순차적으로 할 갖고 거 있다. 없고요. 예. 따라서 이 부분은 이게 그냥 넘어가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제는 이제 원희룡 후보 측에서 엄청난 걸 던져버렸잖아요. 이건 엄청난 문제입니다. 따라서 이게 아마 새로운 추가의 증거나 이걸 제시 안 하면 원희룡 후보가 이게 책임져야 될 거고 만약에 결정적인 물증이 나온다면 또 한 위원장 측에서 해명해야 될 거고 예. 앞으로 이게 상당히 커질 이런 게 이슈입니다. 이게. 네. 뭐 오늘 오후에 광주에서 합동 연설회가 있다고 하니까 거기서부터 좀 불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요, 이 장가 기자, 이 한 후보 측에서는 이 김 여사 문자 공개 뭐 경위를 두고서 대통령실을 좀 의심하고 있다는 것 같은데 대통령실도 여기 대해서 반박을 좀 했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에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대통령실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선거 과정에서 일절 개입이나 관여한 적 없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특히나 전당대회 과정에서 각 후보나 운동원들이 대통령실을 선거에 끌어들이는 일이 없도록 주의를 기울여 달라라고 당부했습니다. 네. 어쨌든 이 대통령실 입장이요, 이 윤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을 텐데 그렇게 해석이 가능할 텐데 성춘 부위원장님, 일단은 이 3차 윤항 갈등으로 지금 이게 비화된 거다. 뭐 예전에도 몇 차례 있었지만 뭐 1-1, 2-1 윤항 갈등이 있을 수 있는데 이번은 진짜 3차다라고
그런 얘기까지 지금 조간신문에 나오고 있는데 이 상황은 뭐 3차 갈등이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걸 윤한 갈등으로 봐야 될지 김건희 한동훈 갈등으로 봐야 될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윤, 김 예. 갈등으로요? 예, 그러니까 김한 갈등인 거죠. 김건희 여사와 지금 한동훈 그렇죠. 예, 그 당시에 문자를 그 회신하지 않은 거에 대한 뭔가 지금 뒤끝이 지금 뭐 드러나고 있는 걸로 보이는데 저는 이런 과정들이 굳이 3차라는 거에 좀 집중을 하면은 지금 지난 총선 패배의 책임을 한동훈 위원장에게 뭔가 속된 말로 독박을 씌우기 위한 3차 시도라고 봅니다. 1차 시도가 홍준표 시장이 계속해서 뭔가 총선의 책임을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에게 그 뒤집어 씌우면서 예. 물론 국민들은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한동훈 위원장도 당연히 책임이 있죠. 하지만 국민들이 인식하시기에는 그래도 그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운영 방향이 영순이다. 책임의 영순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워낙 한동훈 위원장에게 모든 걸 다 책임을 씌우려고 하니까 뭔가 동정론과 함께 지지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2차는 조정훈 TF 단장이었죠. 거기서도 뭔가 한동훈 위원장에게 뭔가 책임을 더 씌우려는 3차까지 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 당시에 이걸 받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김건희 여사의 사과가 있었다면은 총선의 분위기를 뒤집을 수 있었는데 그걸 못했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의 책임이다라는 걸 주장하는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은 게 예. 그렇다면 총선 TF와 관련된 백선 TF와 관련돼서 인터뷰나 관련 조사를 할 때 우리 그 국민의힘 당시 그 국민의힘의 책임 패배의 책임의 원인을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안 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했는가? 만약에 거기에 총선 TF의 백서에 거기에 담겨 있었다면은 그걸 누군가가 얘기했다면 그때 당시 저는 아무도 얘기 안 했을 거라고 보거든요. 얘기를 했었다면은 그 패배의 원인인 그거를 그 거절한 회신하지 않은 한동훈의 책임이다라고 주장할 수 있으나 아무도 그 얘기 안 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그거를 못했기 때문에 책임이다. 저는 이게 앞뒤가 안 맞는 모순이라고 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분들 과연 정말 그런 말을 하셨던 적이 있다면 나는 백서 TF 때도 이게 문제라고 얘기했었다라고 지금이라도 밝히면 그 진정성이 인정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드리고 예. 싶습니다. 성춘 부의장은 이 국민의힘 상황이 정말 아이러니하다. 여러분은 봤을 때 이런 계속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어쨌든 이 김 여사가 한 후보에 대해 메시지를 전달한 시점을 보면은 4.10 총선을 석 달 앞둔 시점이었는데 이 김 여사 리스크가 좀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좀 부상한 시기이긴 했습니다. 그때 어떤 얘기 나왔는지 한번 저희가 한번 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랑스 혁명이 왜 일어났을 것 같냐. 이제 자유, 평등 뭐 이와 같은 이념들을 당연히 연상하는데 아니다. 당시 마리 앙뚜아네트인가요? 이분의 어떤 사치 뭐 이런 거. 네, 사치, 난잡한 사생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하나 드러나고 감성이 폭발된 것이다. 오늘 당 내에서 김건희 여사 비올백 문제 관련해서 좀 사과를 해야 된다라는 의견도 좀 나온 걸로 알고 있고 그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함정 몰카이고 그것이 처음부터 계획된 것이 맞습니다. 예, 당시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서 변호사님, 이 사태를 기점으로 윤한 갈등이 뭐 폭발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제 그 세 가지죠. 첫째는 이제 그 김경률 비대위원이잖아요. 예. 마리 앙뚜아네트하고 어떻게 비교합니까? 선친의 친구라면서 고향, 그리고 이게 추석이든 뭐 9월요. 예. 하나의 그 선물이라고 던져놓고 관가하고 어떻게 마리 앙뚜아네트 단두대 있을로 비교가 안 되잖아요. 이게 문제 있고요. 그러면 그때 정리를 했어요. 김경률 회사를. 예. 그때 정리해야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로 바로 이제 전략공천으로 마포에 그건 이게 사천이거든요. 그대로 이게 공천 줄 듯이 했지 않습니까? 공천에다 취소했죠. 그래서 이게 술자리 식기 전에 목을 따오겠다고 술자리 식기 전에 막 네. 이랬잖아요. 이게 결정적인 거고요. 네. 그다음에 저 문자 읽고 씹어버린 거 있잖아요. 이런 게 겹치면서 신뢰가 깨져버리면서 처음에 1차 갈등이 있었던 거죠. 저는 이런 게 부분들을 보면 한 위원장이 조금 더 그 균형된 의견들을 들어야 됩니다. 너무 이게 그 김경률 회계사나 또는 진중권 교수 있잖아요. 이런 이제 분들의 의견 쪽으로 간 게 아닌가. 저 정도면 이게 오히려 저는 충분히 방어가 되는 사안으로 보거든요. 예. 근데 계속 한 위원장도 국민의 눈높이 이것만 강조했잖아요. 국민의 눈높이란 게 뭐냐 말이죠. 그런 게 추상적인 거거든요. 충분히 저는 공작으로 방어가 됐는데 좀 아쉬운 이런 점이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어쨌든 좀 마무리를 해볼 텐데 이번 문자 무시 의혹 관련해서 뭐 많습니다. 뭐 사과 결정을 뭐 따르라고 했니 아니도 뭐 전제가 뭐 있었어서 뭐 말이 좀 달랐다는 양측 해석이 많이 바뀌고 있는데 다르고 있는데 성춘 부위원장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양측이 좀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어떤 문자 무시 의혹 뭐가 맞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저희는 뭐 우리가 진실을 알 수는 없지만 시계열을 따라서 그 정황들을 보면은 어느 쪽에 힘이 실리는지는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봐요. 저는 이 17일 아까 우리가 봤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발언 17일이었고요.
18일 날 한동훈 위원장이 싱크에서는 우리가 다 보지 못했지만 한동훈 위원장이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이 있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런 다음에 19일 날 그 김건희 여사의 문자가 뭔가 같다는 얘기가 있고 21일 날 사퇴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계열에 있는 그 팩트만 보더라도 뭔가 한동훈 위원장에 대한 압박이나 불만이 있었다는 것이고 그 압박이나 불만이 사과 요구를 했던 뭔가 말이 앙뚜안했던 발언적 실수는 있었을지라도 뭔가 그거에 대해서 문제 삼는 발언들이 나왔기 때문에 그 사퇴 요구로 이어진 거라고 보는 게 상식적인 이해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뭔가 대통령이 사퇴 요구 있은 다음에 김경률 비대위원과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그 관련된 발언을 멈췄습니다. 그러면서 조용히 총선이 치러졌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일련의 과정들만 봐도 누구에게 더 책임이 크게 있는지는 국민들께서 충분히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오후에 합동연설에서 굉장히 뜨거운 공방이 이어질 것 같다. 오후에 한번 지켜보고 더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